もしそうなったらこれ誰にもわからないんですが、政府の機能が本当に東京がダメになったら関西、大阪に移ってくる可能性はあると思っています。고차 산업에 일자리가 집중될 예정이니까 지역들의 이제 경쟁이나 위협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좋다고 하는데 머리 그거 이제 알 거 많이 접하고 나면 제 아들도 아마 나갈 거 같아요. 내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나갈 확률이 100%? 1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기획보도 사라지는 부산 미래도시해법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권 집중을 파멸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소멸의 부산, 과연 해법은 희망은 있는지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우리가 앞선 세 번의 방송에서 15분 도시 얘기했고 압축과 연결 얘기했고 그다음에 북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 구조의 변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건 결국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산과 관련해서는 속된 말로 백약이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산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인구 감소 또 수도권으로서의 인구 집중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그 중에서도 제2의 도시 부산과 흔히 비교되는 일본 오사카의 상황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오사카. 항만을 끼고 있는 일본 제2의 도시로 또 부산과는 공통점이 많은 도시로 흔히 소개됩니다. 오사카의 주요 명소 신사이바시를 오가는 건널목은 인파가 물밀듯 밀려다니고 오사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글리코 간판 앞에는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를 홍보하는 플래카드와 구조물도 종종 눈에 띕니다. 세계 박람회를 한 차례 치렀고 두 번째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오사카. 1970년 아시아 최초로 열린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에는 당시 77개 나라에서 6,4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70년 첫 엑스포를 치러내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오사카는 5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엑스포가 일본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大阪・関西にとどまらず日本のですね全体の人々の国民のですね行動が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のか変わっていくようにできるのかという将来の新時代を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개최됩니다. 2,800만 명이 엑스포를 찾고 경제적 효과가 2조 엔을 넘을 거란 예측과 함께 특히 엑스포 개최지인 인공섬 유메시마에 들어서게 될 통합형 리조트 시설은 엑스포가 끝난 뒤에도 오사카 경제의 부흥을 가져올 거란 기대입니다. 万博はお祭りです。半年で終わります。その北側にある IR、これはずっと残っていきます。これによって大阪の経済は浮上するというふうに我々は信じています。 제2의 도시의 엑스포에 거는 기대까지 똑 닮은 오사카와 부산.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처럼 꾸준히 증가했지만 오사카 부의 인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큰 변동이 없습니다. 특이한 건 오사카 부에서도 중심인 오사카시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地方からどんどん便利な、それから食の機会が多い、大阪、もちろん一番は東京なんですけど、でその大阪府の中でも大阪市という中心部にどんどん人が流入してきて、大阪市は現状人口が増えている状況です。 오사카의 인구를 떠받쳐주는 건 바로 일자리입니다. 상장기업 본사 10곳 중 1곳 이상은 여전히 오사카 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 가운데 파나소닉, 산요, 샤프 같은 굴지의 전기전자 관련 대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의 인구 집중 방지,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 창생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듬해부터는 그 핵심 과제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세금 등을 감면해주는 지방 거점 강화 세제를 도입했습니다. 大阪をはじめとした地方に規制緩和と、それからお金を、言葉悪いですがばらまいて、できるだけ国土の発展の平準化を図ろうと、そういうふうに政府が考えてやっています。 지역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도쿄 1극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등 12개 지역이 간사이 광역연합이라는 민간 연대기구를 만든 겁니다. 지역에서 민간이 주도해 지난 2010년 출범한 간사이 광역연합은 자연재해 대비부터 관광,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地震の対策などの防災と、それから東京への対抗力を作るということを挙げましたけれども、そういう意味で関西広域連合のような広域団体が必要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これも私が中心になって各構成メンバーを説得していった。 설립 13년이 지난 지금 정부기관 일부가 간사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일부 성과도 거뒀습니다. 도쿄와 더불어 일본의 양대 성장 축으로의 역할을 오사카가 할 수 있고 해내야 한다는 자신감과 긍지가 오사카 사람들에게서 엿보입니다. 東京が万が一の時にきちっと関西が第二東京として機能するということにつながっ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もしそうなったら、これ誰にもわからないんですが、政府の機能が本当に東京がダメになったら関西、大阪に移ってくる可能性はあると思っています。 네, 일본 오사카가 부산하고 닮은 듯 다르네요. 인상적인 거는 언제든지 도쿄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사카 시민들의 자신감 같습니다. 네, 일본 현지 취재에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취재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답했거든요. 이번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마곡이란 곳인데요. 영상 보시면 수도권 집중, 바로 이런 걸 말하는구나 하실 겁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입니다. 거대한 신도시 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모습으로 마이스 복합단지, CP4, DP2 등 뭔지도 모르겠는 공사 현장이 즐비합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에 자리 잡은 이곳은 마곡 산업단지, 마곡 R&D 단지로도 불립니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구로 지난 2018년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엠벨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구다. 엠벨리는 공항과의 접근성이 높으며 강남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으로 통하는 교통 인프라와 함께 인근 산업단지와 유기적인 산업벨트를 형성하는 최적의 입지 조건 속에 자리 잡았다.
마곡은 LG타운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LG전자, 화학, 이노텍 등 LG그룹 8개 계열사의 연구개발센터를 한 곳에 모은 LG사이언스파크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연면적 33만 5천 평, 이곳에 근무하는 연구 인력만 2만 2천여 명에 이르는 LG사이언스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연구개발 단지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방문해서 자동차 배터리와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하고 중국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Objective is to achieve free and secure trade. We cannot allow countries like China to use their market position in key raw materials, technologies, or products. 2달 뒤에는 중국 권력 3위 리잔수 위원장이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았습니다. 미, 중 두 나라 거물의 잇따른 방문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소재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위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LG 외에도 마곡에는 코오롱, 롯데 등 대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가 즐비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포함 지금까지 199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쳤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활발한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엠벨리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혁신적인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다. 마곡은 2013년 1차 분양 당시에만 연 3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됐던 곳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가까운 미래에 160조 원 매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은 100조 원이 채 안 됩니다. 판교가 지금 현재 이제 매출이 120조인데 마곡에서 이제 곧 한 160 정도의 매출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큼의 어떤 생산 역량이 판교, 마곡으로 된다면 지방이 이제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거고. 마곡은 이른바 청년 세대,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 바로 앞엔 지난 2019년 문을 연 도심 속 생태공원 서울식물원이 있고 각종 공연 전시가 열리는 LG 아트센터도 바로 인근입니다. 주거단지와 각종 상가들도 단지에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에 공장만 즐비한 지금까지의 대도시 산업단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혁신을 이끄는 창조적 인재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직주락, 직장과 주거, 여가 생활의 균형을 맞춘 공간 마곡입니다. 회사들이 일단 많고요. 그다음에 옆에 뭐 식물원이나 이런 데도 가기에 좋고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제 맛집들도 많이 들어오고 좀 생활하기엔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조성 초기 이곳에 크고 작은 기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입주 계약을 마친 기업은 이 중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판교의 상주 노동자는 7만 3천여 명, 마곡은 1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 세대의 수도권 집중 추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첨단 업종, 고부가 가치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기흥 라인, 판교 라인이란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 아래론 인재가, 청년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차 산업의 일자리가 집중될 예정이니까 지역들의 이제 경쟁이나 위협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지방시대, 현재로선 파멸적 집중만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마곡 하면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부산의 지역 총생산이 100조가 안 되는데 마곡 판교 합치면 280조, 3배 아니에요. 네, 수치상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서울의 수도권에 편중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 경쟁력에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지역민들이나 지역 청년들이 볼 때는 뭐 말이 안 나오고 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부산 도시구조의 변화죠. 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특히 부산의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자는 건데요. 특히 엑스포, 물론 유치를 한다는 전제이긴 합니다만 이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부산 동구 좌천동 증상공원입니다. 부산이라는 지명이 시작된 곳. 임진왜란 당시 부산성이 있었던 곳. 부산의 뿌리는 동구라는 자긍심이 묻어나는 공간입니다. 동구 토박이 3명이 이곳 증상공원에 함께 있습니다. 3명이 모두 더해 동구 거주 기간이 100년이 넘는 토박이 중의 토박이들입니다. 먼저 부산 원도심 동구에 사는 장점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순박해요. 좋고 나가면 언제나 보고 인사하고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서로 이웃 간의 정이 너무 듬뿍 많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없이 혹시 아이들이 그냥 지나갈 때 그냥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신다거나 아니면 안부를 한 번 더 물어봐 주신다거나. 이웃의 정이 살아있고 공기 좋은 곳. 하지만 지금은 이곳의 쇠퇴를 매 순간 느낍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동구를 떠나고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갔죠. 지금 요 주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동기들이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한 300명씩.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애들이 없으니까 1년에 입학 통지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최근에 보인 적 있으세요? 몇 년 전에 있고 지금은 없어요. 입학 통지서를? 네. 일자리는 없고 우리 집에 애들도 보면 한 애는 광안리 쪽에, 한 애는 저 연산동 쪽에 여기서 출퇴근하거든요. 근데 이 주위에는 거의 막 자리가 없다고 해도 막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나이 들었고 119 구급차 많이 오고 그리고 경찰차 한 번씩 올 때나 이럴 때는 왜냐면 그리고 국과수가 오는 것도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동네 혹시 아시는 분 다치셨나? 아프신가? 돌연사나 아니면 고독사 하시지 않았는가? 빈집은 넘쳐납니다. 자천 아파트 지금 한 동이 93세대 사는데 지금 20집도 못 살고 있어요. 그래 되면은 자천 아파트가 완전히 폐쇄가 될 가망이 많아요. 아이들이 놀만한 문화 놀이 공간도 없고 학원도 마땅치 않습니다. 남천동이나 이쪽으로 학원을 보내는 엄마가 헬리콥터만까지 해가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 아이, 미래 세대가 이곳에 계속 살 확률은 아직까지는 좋다고 하는데 머리 크고 이제 알 거 많이 접하고 나면 제 아들도 아마 나갈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나갈 확률이 100%? 100%? 내 아이들은 살지 않을 곳이라는 동구. 원도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는 14,000명. 10년 새 반토막이 났고 출산율은 0.72명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 올해는 330만 명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경기도 인구는 1,30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데 서울은 꺼져가고 있고 경기도 인천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넛 형태로 수도권이 팽창하고 있어요. 동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구청 앞 광장부터 1층 민원실까지
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동구의 엑스포 유치 기대는 부산 그 어느 곳보다 큽니다. 엑스포 유치 예정지인 북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구 구민들이 바라는 열망은 커다랗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동구가 아마 100년 이래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이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주민들은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선포식이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을 대한민국 양대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주는 4대 특구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시대 선포식이 열린 부산국제금융센터는 국가 균형, 지방시대의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곳입니다. 문현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문현 혁신도시는 서울과 함께 금융 중심지로 지정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문현동이 서울 여의도와 같은 금융 중심지가 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부정적입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반면 자산운용사 하나 없는 부산의 금융 중심지 문현 혁신도시. 이 둘의 풍경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근데 부산은 처음에 시장도 포커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업무도 제대로 포커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기업만 가져오고. 이런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졌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부산 이전을 준비 중인 산업은행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줄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라지는 부산.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획 취재물 마지막 리포트를 봤는데 내용이 참 참담합니다. 부산의 지역 총생산이 판교 한 곳, 그리고 서울 강서 산업단지 한 곳보다 못 미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잘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출산 정책들. 하지만 인구가 늘었습니까? 수도권의 집중이 완화됐나요? 또 부산, 지역이 더 살만해졌나요? 도시구조 등 미래도시 해법을 논하기 전에 인구 소멸, 또 지방 소멸부터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우선인 듯합니다. 네, 다음 주는 4주 동안 방송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층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은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